안녕하십니까? 김병국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선택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선택에 따른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배우자는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느 곳에 집을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최후의 선택은 뭘까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는 선택이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특별히 재산과 관련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죽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내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언을 남기는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나누고 분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신탁과 유언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또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선택을 했으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또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재산과 관련해서는 상속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복한 제2의 삶을 설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항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8부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가능하면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내용의 구성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닌 각 분야에, 이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내용을 만들고 여러분과 함께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보면 변호사들도 있고요. 세무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교수들, 또 그리고 보험과 신탁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 과정에 참여를 해서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8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8부의 내용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1부에서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 이거 사실 제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우리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할 유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관련해서 죽음을 앞두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특별히 재산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로 2부를 구성했습니다. 3부에서는 그냥 죽게 되면 내 재산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 민법과 특별히 여러 가지 판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법정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겠고요. 4부에서는 제가 유언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언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내용들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내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겠느냐,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방법으로 유언을 남겨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 4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에서는 이 유언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긴 유언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유언장 남기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이런 이제 조언을 드리면, 야, 이건 내가 유언장 남기면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 며느리가 알면 며느리에게 조금 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살아있는 동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을 남긴 다음에 이 남긴 유언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5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6부에서는 신탁과 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품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죽기 전에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남길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부에서는 자, 이제 재산을 남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로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피상속인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앞에 6부까지의 내용에서 많이 다뤘고요. 이 7부에서는 상속인, 재산을 받는 사람들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부에서는 죽음에 따른 이 벌금이 있습니다. 죽음에 따른 벌금을 전문 용어로 하면 상속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벌금 어떻게 하면 덜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벌금, 가능하면 벌금은 안 맞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벌금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 이제 벌금을 내야 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야 되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 8부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만드는데 특별히 여러 곳에서 도움을 제가 받았는데요.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곳이 강서 50 플러스 센터입니다. 이 화면이 이렇게 멋지게 나가게 되는 것은 다 강서 50 플러스 센터의 도움을 받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 라이프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우리 회원들의 이제 내용에 대한 조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언을 받았고, 또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자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유산 나누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유산 나누기 운동 본부에서 제가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분쟁 없는 유언 상속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패널로 참석하신 전문가들의 많은 도움을 제가 받았고, 또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제 일생의 미션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많이 생기고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 이제 꿈에서부터 이 과정이 출발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뭐 그냥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뭐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왔고요. 또 이 과정,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특별히 상속과 관련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고요.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